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3고 국어 맡고 있는 김진경 선생님입니다. 아이들 이제 3월 개학이 되면 본격적으로 내신 대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내신 대비하는지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3고는 두산동화라는 교재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재 쓰는 학교가 거의 이 주변에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한영외고하고 이 학교하고 이제 쓰는데, 교과서의 작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이 교과서 같은 경우에 이제 요거랑 뭐 외부 작품하고 같이 많이 이렇게 섞어서 쓰시는데, 중3고는 대대로 각 학년이 다 똑같거든요. 1학년, 2학년, 3학년이 거의 대대로 거의 시험 범위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시험 범위가 나와 있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내는 형태도 거의 비슷한데 좀 까다로운 편이긴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일단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진도를 제 스피드대로 확 빼는 편이고요. 학교 그 진도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거의 시험 전까지 4-5번을 반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1학년 때는 이제 두산동화라고 해서 문법하고 기본 작품, 외부 지문 들어가는데, 중3고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년에 상관없이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게 문법하고 그다음에 문학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제 문법하고 문학을 1년 내내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도 저희 이제 1학기 중간, 1학기 기말, 그 다음에 2학기 중간, 기말 해가지고 다 문법은 항상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학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교과서에 들어오는 걸 충실히 내시는데, 저희 이따 작품 분석해드리겠지만 외부 작품도 만만치 않게 들어와요. 그래서 2학년 때 문학에서는 외부 작품이 굉장히 이제 힘들다고 보시면 되는데, 1학년 때는 선생님들이 프린트를 제공을 해주시거든요. 이제 그 범위 정도 들어온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2학년 때는 1학기 때는 문학을 선택 과목을 하고 있어요. 이건 모든 학교가 다 똑같고, 2학기에는 독서예요. 그래서 이 독서도 범위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나오는 걸 충실히 내시고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외부 지문 내시는데, 거의 범위 갖고 장난치시지는 않으세요. 이 학교에서는. 그래서 거의 정해져 있고 형태도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3학년 때 엄매하고 화작을 선택하게 하는데, 어머니들이 이제 많이 문의를 하세요. 선생님 뭘 선택을 해야 되나요? 그런데 중3 같은 경우에 이제 남학교다 보니 남자애들이 화작을 많이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엄매가 문법이다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고, 또는 이제 좀 골치가 아프다 하는 애들은 화작은 그냥 읽고 풀면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이제 화작을 많이 선택하는데, 제가 어머니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수능에서는 엄매를 봐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내신을 따야 된다 그러면 내신에서는 명시 많은 대로 선택을 하셔라. 그래서 내신은 명시 많은 걸로 선택, 그 다음에 수능은 엄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중3고 이제 내신 분석 1학기, 작년 이제 1학기 중간고사예요. 문항수를 보시면 선택형이 32문제고요. 그 다음에 서답형이 3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배점을 보시면 얘가 80점, 서답형이 20점인데, 작년 대비해서 작년이 객관식이 2문제가 더 들었어요. 그러니까 총 몇 문제냐면 지금 35문제잖아요. 이게 남학교에서 35문제? 이건 정말 시간이 부족한 거거든요. 거의 30문제만 들어와도 애들 헥헥거리면서 막 답지를 표시할 정도인데 2문제가 더 늘어난 거예요. 근데 얘네가 뭐가 문제냐면, 이 서답형이 서답이 아니고 서술형이거든요. 다 문장으로 서술을 해야 되고 이게 조건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3문제잖아요. 여기서 시간을 다 잡아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킬러 문항이 얘라고 보시면 되는데, 등급 결정이 서술형에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여기에도 쓰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기가 지금 32문항이나 돼버리고, 저 안에는 문학하고 문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문법 문제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첫 시험을 이제 시간 조절을 하지 않고, 연습을 하지 않고 들어간 친구들은 굉장히 좀 낭패를 많이 봤던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제가 막판에 이제 연습을 시킬 때 어떻게 하면, 저희가 이제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똑같이 해가지고 기출문제 주고 풀게 만드는데, 그때 이제 바로바로 쓰는 그런 연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옮겨 적을 시간이 없으니까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바로 답지에다 옮겨 적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문항수는 늘어났지만 범위는 거의 비슷했어요. 그래서 교과서 충실히 반영하는 편이고요. 1단원하고 이제 저희 1단원하고 5단원이 들어, 이거는 고정이에요. 해마다 고정인데, 1단원의 문학의 갈래, 5단원은 이제 의문의 변동에서 문법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굉장히 열심히 지금 방학 때 준비를 했을 거고요.
외부 작품이 2작품이 들어왔는데 요거는 선생님들이 프린트를 내주세요. 프린트로 수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문제가 아닌데 여기까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요거에 다시 외부 작품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말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내시는 거죠. 그거하고 그다음에 서술형 문제가 킬러 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원 비중을 보시면 1단원에서 22문제고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소설, 시, 소설, 수필, 희곡 4갈래에 작품이 다 4개의 작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문항수가 1단원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5단원은 이제 11문제인데 비중이 많죠. 다른 학교가 이제 문법 같은 경우에 이제 10문제 안쪽을 낸다 보면 얘네들은 굉장히 많이 내는 편이에요. 그래서 특징은 시간이 부족하고요. 문법도 만만치 않게 수능 유형으로 내세요. 수능 유형이라 하면 뭐냐면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보기 유형 있잖아요. 보기를 달아가지고 밑에 선택지하고 이렇게 확인하게 만드는 거. 그런 유형으로 내셔서 일단은 뭐 문학이건 문법이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형 문제 유형을 보시면 보기 활용 문제가 많아요. 보기가 이렇게 딸려 나오는 거거든요. 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현상의 특징인데, 요거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자, 역설법, 뭐, 객관적 상관물,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말장난이 굉장히 심한데, 이게 방학 때 문학 개념 정리가 안 된 친구들은 아마 여기서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수하지 않게 이렇게 끊어있는 법, 그 다음에 연필을 들고 이렇게 밑줄을 치면서 봐야 되거든요. 그거를 남자애들이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답만 체크해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 숙제를 내주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숙제 검사를 하는데 그런 습관들을 다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밑줄을 치고 OX 하면서 해라. 꼼꼼하게 보는 거를 저하고 딱 들어가면 자세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문법 다수는 시간 부족에 이게 문법이 많이 나와서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부족하고요. 네, 외부 작품 2문제인데 요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프린트에서 들어오는 거고 선생님들이 공개를 하세요. 근데 문제는 외부에 외부 작품이 또 들어와요. 그게 2문제인데 이게 진짜 제가 수업 시간 해주지 않고 집보 때 이렇게 작품을 건드려주지 않으면 아이들이 거의 많이 틀려요. 근데 이제 거의 이제까지 중상고의 외부 작품은 거의 제가 해준 데서 다 나왔어요. 적중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 선배들이나 이제 그 학년이 올라갈수록 외부 작품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1학년 때는 정말 어려운 시험은 2학기 기말이에요. 그래서 거의 시험이 1학기 중간고사가 제일 쉽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2학기 기말이 정점을 찍는데 2학기 기말은 얘네가 뭐냐면요. 고전문학이에요. 완벽하게 고전문학인데 고전문학에 외부 작품이 또 엮여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거의 2학기 때부터 국어를 손을 놓는다 보시면 되는데 2학기 문학이 아주 최고점이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외부 작품을 점점 뒤로 갈수록 굉장히 많이 내시고요. 2학년 문학 할 때는 프린트가 훨씬 많아요. 그냥 교과서 작품보다 선생님들이 주시는 프린트, 거기에 또 외부 작품 해가지고 저희가 얘네들 준비해줄 때는 거의 문학 작품만 한 학기, 한 시험에 거의 30개 이상, 40개 정도 정리가 들어가거든요. 그것까지 싹 다 외우고 들어갔을 때 이제 1등급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요거 선택형은 이제 난이도 중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들의 처음 보는 시험치고는 중상보다는 훨씬 더 체감이 높을 거예요. 아, 너무 어렵다. 그래서 중상고가 국어를 좀 평가를 하자면 이 주변 학교에 비해서 어떠냐? 어려운 편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서술형 문제는 단답식이 없고 다 쓰는 거예요. 완벽한 문장으로 서술을 해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서술형에서는 독보적으로 얘네가 가장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주변 학교에서도. 조건 충족 문제인데 이 조건이 해가 갈수록 더 붙고 있어요. 그래서 조건이 2개 정도 있었다라면 요즘에는 거의 뭐 3개, 4개가 거의 기본이라 보시면 되고 우리 애들이 어떻게 풀냐면요. 조건을 절대 안 읽어요. 그래서 이 서술형 문제 같은 경우에 저하고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고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면 뭘 요구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습했던 거 그대로 써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여기서 선생님들이 조건을 달아놔요. 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고 끝에는 뭘로 끝내라 이런 건데 이걸 안 읽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연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상고는 출제 유형은
전년도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서 외부 작품이 뭐가 들어오느냐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점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문제와 문법 비중이 계속 늘어나서 시간이 부족할 텐데 올해도 얘네 학교는 30개 이상의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 이미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선택지 조건이 갈수록 더 까다로워지고 있고요. 그래서 남학교 같은 경우에 여자애들은 꼼꼼해서 이렇게 끊어서 읽는데 남자애들은 선택지를 그냥 한 번에 쭉 읽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걸 아시니까 조건을 더 까다롭게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서술형 조건도 더 붙고 있고요. 문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까다롭게 그렇게 냅니다. 그래서 중상고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1학년 때는 서술형이 등급 결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2학년 때부터는 서술형이 없어지거든요. 굉장히 아이들이 편한 마음으로 보는데 그렇다라고 이제 쉽지는 않죠. 그 대신에 외부 작품이 많이 들어오는데 1학년 때는 좀 부담스럽게 좀 많이 챙기고 신경 써야 되는 게 서술형입니다. 자, 그래서 제 수업은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말을 하는 건 일주일에 한 번이고 3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최상의 이제 점수와 등급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결석하지 않고 숙제 열심히 하고 외우라는 거 외우면 돼.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애들은. 그래서 지금 시간 낭비 없이 남들 다 공부하는 그 시간에 공부를 해갖고 100점이 나와야 돼서 시간 낭비 없이 수업을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문제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 양으로 아이들이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문제 양으로 승부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러지 마.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푼다고 성적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를 풀고 오답을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머리에 어떻게 집어넣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절대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 풀 문제 주고 거기서 선별된 문제 풀게 하고,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이렇게 학원에서 주는 두꺼운 기출문제 이렇게 학교마다 묶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상고 거가 아닌 다른 것도 이제 풀게 되는데, 자, 두산동화는 교과서 자체가 전국적으로 쓰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에 저희 강남권 아이들이 지방의 기출문제 푸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도 지방의 기출문제 얼마든지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선별된 자료들만 주고요. 그 다음에 다 풀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네 선배들도 저한테 가지고 와갖고 막 자기가 푼 거 이렇게 봐달라고 하거든요. 그럼 제가 걸러버려요. 이거 풀지 마. 이거는 풀면 더 독이 되는 것들이 내신 때는 절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이트를 알려주고 그 사이트의 문제는 절대 풀면 안 돼. 왜냐면 풀면 독이에요. 왜냐면 해설이 얼토당토 안 하고 오답이 깔려 있거든요. 그런 걸 애들이 정답이라고 알고 자기 혼자서 풀면서 그거를 외워버리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신 같은 경우에 저는 굉장히 까다롭고 되게 이게 문제 아이들한테 주는 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나 주지 않아요. 제발 막 이상한데 막 모아놓은 기출문제는 저는 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풀어야 되는 문제만 정확하게, 그래서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100점에 가는 그거 핵심 포인트만 가자는 거죠. 그래서 100점의 길로 어떻게 가는지 아니까 제가 이제 끝까지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끝까지 책임진다, 이거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시험이 끝나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내신 시험 대비 방법이에요. 자, 100점의 포인트는 다른 게 없어요. 3가지인데 확실한 개념 가지고 있고 반복하고 집중하면 돼요. 그래서 반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강의가 7+1로 들어갈 텐데 그게 거의 부족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진행을 하다가 정말 좀 부족하다 그러면 더 추가로 아이들을 부르고 제 연구실로 부르고 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7+1이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이건 남학교 아이들한테는 정말로 필요한 정리본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중상고가 프린트가 많이 들어오는 편의 학교예요. 국어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가르치신다는 얘기고요. 중상고가 특히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문법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높으세요.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엔 특히 중세국어, 2학기 중세국어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서 건드리지 않는 것까지 건드리세요. 아주 분석을 아주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하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프린트가 반마다 달라요. 반마다 다른 프린트를 가지고 하시니 제가 이제 우리가 시험 대비할 때는 각 반의 프린트를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섭렵해가지고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 반에서는 언급하지 않은 걸 얘네한테서는 언급을 했어요. 근데 그 파트를 이 선생님이 내시는 거죠. 그럼 그럴 경우에 얘네 다른 반 아이들은 정말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을 시켜서 여쭤봐요. 이거 다른 반은 안 배웠다는데 어떡하죠? 그럼 선생님들끼리 절대같이 협의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런 아이들의 컴플레인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끼리 이제 협의를 하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리본 자료를 주는 이유는 남자애들이 필기가 좀 약해요. 그래서 꼼꼼한 아이들도 있지만 해서 각 반에 꼼꼼한 아이들을 시켜가지고 제가 프린트를 수집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제 정리본이 나갈 거예요. 그 서머리 본이 나갈 건데 이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가요. 왜냐면 학교에서 프린트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거에 다시 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머리 본이 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개념 테스트인데요. 그 첫날은 그냥 테스트가 없이 가겠지만 두 번째 날부터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데 요거는 제가 막판까지도 하는 OX 테스트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치를 떨면서 싫어하는데 필요한 걸 알아요. 왜냐하면 이걸 하면 자기가 뭐가 허점인지 알고 아 내가 잘못 공부를 했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이게 굉장히 좋다는 거 알거든요. 100점으로 가는 그 방법인 거 알기 때문에 이거는 그거예요. 선택지가 1, 2, 3, 4, 5번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숙제를 할 때 1번이 답이면 제가 어제 강의할 때도 말을 했는데 아이들한테 제가 1번이 답이잖아요. 그럼 저조차도 이렇게 체크를 못 해요. 왜냐하면 국어의 함정은 뭐냐면요. 발문에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오 나오잖아요. 가장이란 단어가 붙어 있으니 이거는 함정이 숨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1번이 정확해도 옆에다가 저도 세모를 쳐놓고 5번까지 다 읽은 다음에 정확하면 체크를 해요. 저도 이제까지 그렇게 푸는데 저희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용감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밑에를 안 보고 그냥 체크해버리고 내신 100점은 정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력적인 오답까지도 외우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매력적 오답을 외우게 하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니네가 숙제할 때 안 봤던 거를 선택지를 다 OX로 해버리면 아이들이 여기서 저 이런 거 처음 보는데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저는 이거를 숙제 안에서만 돼요. 그래서 딱 아이들이 오면은 숙제 질문 받고 이걸 나눠주죠. 그 나눠주면서 시험 볼 때 제가 쫙 돌면서 이제 과제 검사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OX 이제 채점을 하면 그 성적 속에 그 숙제 완성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숙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했냐 안 했냐. 그래서 제가 돌면서 볼 때도 아 너는 답지를 베꼈네. 뭐 반은 베끼고 반은 틀었네. 오답이 안 됐네. 이게 다 보이는데 그걸 또 증명하는 게 이 테스트예요. 그래서 애들이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이건 다 맞을 때까지. 그래서 한 번 시험 볼 때 거의 50개부터 시작을 해갖고 80개, 100개, 120개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누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거가 아주 좋아요. 개념 잡는데. 자, 그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에는 국어는 무조건 손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제 수업 시간에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감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뒤지게 혼나거든요. 무조건 그 의자를 앞으로 당겨서 밑줄을 치면서 필기를 하면서 저랑 같이 가야 되는 건데 문법 같은 경우에도 쓰지 않고 그냥 눈으로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문법은 다 빈칸을 뚫어가지고 이걸 다 하게. 그래서 제가 이제 문법 의문의 변동 파트만 쫙 정리해 놓은 자료가 이게 따지면은 거의 300문제 이상이 되거든요. 그럼 그걸 다 쓰게 만드는데 거기 안에서 거의 그 선생님들이 그 내시는 문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예시가. 그러니까 얘네 두산동화 말고도 이 주변에서 쓰는 의문의 변동, 다른 교과서에 들어가는 예시까지 싹 다 집어넣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거의 다른 교과서를 가지고 서술형을 내세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손으로 다 쓰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핵심 정리 자료인데요. 요거는 저희 작품이 다 끝나고 정리자료 나가는 건데 처음에는 요 필수적인 거 좀 이렇게 이런 거 중요한 단어들만 뚫어놔요. 그래서 OX 테스트 보면서 얘도 같이 테스트를 보는데 나중에 가면 이 빈칸이 더 많이 뚫릴 거예요. 왜냐하면 외우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제 이렇게 막 빈칸 채우면서 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저희 파이널을 2번에 걸쳐서 할 텐데 그때는 여기가 다 뚫릴 거예요. 주제, 문장 다 뚫어버려요. 그럼 애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면 다 써요. 다 쓰고 들어가면 그냥 100점이에요. 객관식은 딱 보면 문제가 딱 보면 그냥 답이 나오게. 서술형도 엄청나게 연습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가지고 쓰는 연습 충분히 하고 들어갑니다. 자, 문제가 들어가는데 문제가 처음에는요, 요거는 안 쓸 거예요. 자습서하고 평가문제집은 그냥 개인이 풀고 풀어. 이 정도예요. 왜냐면 너무 쉽고요.
이걸 푸는 시간조차도 좀 아까운 거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교사용 문제풀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용 문제인데 얘네가 1단원이 문학 파트다 보니 이 교과서 말고 다른 교과서 5종에 실려있는 문제도 2단계로 또 같이 나가게 되고요. 모의고사 수능 기출문제 같이 나가고 4단계가 기출문제인데 중상고 기출 당연히 풀어요. 당연히 푸는데 다른 학교 기출, 요 주변에 있는 핵심적인, 이렇게 선별된 그 기출 문제들만 풀게 할 거고, 마지막에 그물짝인데 빠져나가는 문제 없이 그물짝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아이들이, 아, 저걸 왜 하지? 라고 해요. 왜냐면 중학교 대비와 너무 다르거든요. 그냥 책에 있는 거, 선생님들이 말한 것만 하면 되지. 학교에 가서 애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외부 작품 나오나요? 절대 안 나온다고 말을 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나오냐면, 지문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선택지로 나와요. 보기에 다른 작품이 들어가고, 그 애들이 가서 따져요. 선생님 외부 작품 안 낸다면서요? 안 냈잖아. 지문으로 안 낸 거예요. 지문으로 안 냈지, 보기하고 선택지는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완벽한 이제 시험 대비고요. 자, 요거는 저희 단톡이 만들어질 거예요. 아이들이 들어오면. 그래서 저하고 아이들만 들어가는 단톡이고 부모님들은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톡이 없어야 하는 애들은 그러면 이제 만들어서 들어와라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이제 저희 자료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주중에 문법 같은 경우에 일주일 텀이 길기 때문에 제가 주중에 문제를 업로드 해가지고 풀어서 확인받는 그런 것들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직전 대비 때는 거의 시험 보기 직전까지 여기에 자료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빨리 봐라고 하면서 같이 공유하면서 쓰는 그런 그 톡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활용도가 높을 거라서 이렇게 갈 겁니다. 자, 그다음에 관리 체계는 문자는 뭐 항상 발송이 되는데요. 과제는 다 가고요. 그 다음에 완성도인데 완료냐 미완료만 볼 수 있지 말고, 여기가 완료가 됐는데도 완성도가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왜 다 풀었는데 50%냐? 채점했는데 오답 안 한 거예요. 얘는 뭐냐면 그냥 풀기만 하고 채점이 안 된 거죠. 숙제 안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 3번 정도 누적이 되면 성적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가고, 저거가 한 어머니가 이제 딱 받으셨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제재를 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숙제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거는 제가 이제 저도 굉장히 무섭게 하는데, 집에서도 한번 잡아주시면 저거를 초장에 잡아야 성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제 완성도는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테스트 결과는 이거에 어머니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그런데 아이들이 테스트 결과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테스트 결과 안 좋으면 끝까지 남겨요. 그래서 얘네가 수업이 뭐 3시간 끝나지만 그 뒤에 남겨가지고 끝까지 제가 이제 확인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그 전날 숙제가 됐는지 완성됐는지를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시험 끝나는 날 바로 시험 분석 문자 발송이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요번에는 예상 등급 컷이 얼마다, 그 다음에 뭐가 어려웠다, 킬러 문항이 뭐다,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분석이 돼서 나갈 겁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왔어요. 근데 저희가 정정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험이 끝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정기간 동안 뭐가 문제는 서술형이 문제예요. 그래서 서술형을 나 이상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다르지? 라고 했을 때는 정정기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고쳐야 되고요. 선생님들이 타당하다 그러면 중상고 선생님들은 잘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가서 컴플레인하고, 선생님 저 답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 전에 선생님한테 가기 전에 저한테 연락이 오죠. 그럼 제가 만들어요. 그 근거를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 라고 해서 고치고 하거든요. 거기까지 최종 성적이 나올 때까지가 저의 이제 책임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학생들과 같이 만들어 갈 겁니다. 자, 수업 시간표는 3월 5일 개강이고요. 일요일 아침 10시 개강으로 이제 아이들을 만나보게 될 거고요. 내신 때 이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8번 수업이지만 아마 막 숨도 못 쉬고 거의 막 저랑 이제 하게 되고 할 텐데, 믿고 보내주시면 최상의 등급으로 점수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